자유공화당 국제대변인 고여정 금일 최고위원 논의된 조원진 대표의 내용을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자유공화당 최고위원 회의 조원진 대표 발언 내용. 자유공화당은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만든 우파 정당, 어느 정당보다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사, 시장 경제라는 뚜렷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이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1082일째 되는 날입니다. 선거 날을 빼면 17일 남았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권 행태를 보면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개헌 시도가 있고 우리가 보수 여당이라고 믿고 있던 그런 당에서 공천 과정이 자유우파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태극기 애국국민들과 거대 야당이 함께 해달라는 메시지 이후에 12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유공화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연합, 통합 등 조건 없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우파가 이렇게 분열하면 이번 4.15 총선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공화당은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4번의 겨울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했던 정당,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만든 우파 정당, 어느 정당보다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역사, 시장 경제라는 뚜렷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보수우파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좌파들과 싸우고 있는 투쟁했던 이 정당을 외면하면 4.15 총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아쉬움을 넘어 대단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수 분열의 책임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다시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보수 분열하지 말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3월 4일 살신성인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3월 6일에 사회주의 개헌을 국회에 올림으로 해서 특히 미래통합당의 22명의 의원이 거기에 동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에 부역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4번의 겨울을 투쟁했던 이 세력들을 무시하고 이 세력들과의 연대, 연합을 고려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과연 자유우파를 대변하고 자유우파의 정당으로 다음의 수권 정당으로 가능할 것인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공천자들의 면면을 보면 좌파의식에 젖어있는 전향하지 않은 좌파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인정을 정도를 넘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를 부정한 사람들, 자신의 공천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보수파리 정치인들이며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르게 투쟁하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해버리는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현 주소를 보며 자유공화당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김문수 대표님이 고향인 영천에 중요한 일 때문에 아침 일찍 가셨습니다. 현재 자유공화당에 예비후보 등록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5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요한 인재들이 자유공화당의 문을 두드리고 총선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면 보수는 끝장납니다. 미래통합당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 지금의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자유공화당이 보수 분열했다고 할 것입니까? 후보자가 100명이나 되는 정당 보고 백기 들고 들어오라는 정당사가 있었습니까?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미래통합당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만
50명 이상이 출마를 합니다. 그 부분을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황교안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연대, 연합, 통합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건 적도 없습니다. 조건을 걸었다고 거짓 선전한 유튜브들을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미래통합당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유공화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바랍니다. 연대, 연합, 통합,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편지를 통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으며 하나가 됐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유공화당은 김문수 공동대표님을 비롯해 대변인단, 당원 동지분들이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막가파식 공천이고 반대한민국 공천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 개헌 음모 시도였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배신자 유승민과 그 아이들을 비롯해 거짓 촛불 세력에 동조했던 자들, 문재인 정권을 탄생을 했던 자들, 심지어 문재인 씨의 선물에 감동하는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였습니다. 일처만 태극기 우파 국민을 외면하고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것은 좌파 찬양 세력들, 색깔이 모호한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에 대한 면죄부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김형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를 보면 4년 전 도장 갖고 나르샤인 김무성이 떠오릅니다. 김형호는 특히 김형호 퀴즈라는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였고 일부는 공천 재검토라는 등 국민 배신 공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의 김형동은 사실상 문파라는 지적이 강했고 친박 인사들은 대거 숙청됐음에도 유승민 사람들과 탄핵 찬성자들이 대거 공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왜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없애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당화,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보조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공천을 통해서 반드시 공천혁명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씨가 대구와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폐렴 방역을 잘했다고 자화자찬만 하던 문재인 씨가 한 달을 버티고 뒤늦게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진이 마스크 쌓아두려 한다는 발언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중국 폐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들은 특정 종교와 특정 지역의 책임을 넘기고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1일 현지 시간으로 중국 폐렴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고 이어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프랑스는 전국 상점, 음식점 영업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프랑스는 대한민국 한 달 전 상황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도 한 달 전에 이러한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도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천지 확진자를 제외하더라도 중국 폐렴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100여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과 함께 중국 폐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선거가 다가오자 언론과 방송을 이용해 중국 폐렴이 마치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과 같은 발언을 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이탈리아와 비교하며 대한민국이 비상대응을 잘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폐렴의 대유행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입니다. 무능, 무책임, 무원칙, 이른바 산무 정권이 자행한 것으로 중국 폐렴의 근원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청와대이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서민 경제가 무너졌고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이러한 국민들과 어려운 서민들, 자영업자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자영업자 서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국민들을 뵐 수가 없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거짓 보수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지만 제정 이후에는 전반적인 헌법 개정이 들어있고 있는 자유를 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촛불혁명을 집어넣으려는 음모들이 있다. 사회주의 개헌안을 언론방송이 아무도 다루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 올려졌습니다. 그 개헌안에는 민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촛불 광장민주주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삼권 분립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제2의 내각제 음모, 이것은 내각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원포인트 개헌을 하지만 제정 이유를 보면 전반적인 헌법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헌법 개정은 자유를 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촛불혁명을 집어넣으려는 음모들이 있습니다. 148명이라고 말하지만 23명의 보수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개헌안에 동의한 의원들을 즉시 제명하기 바랍니다. 개헌안에 동의를 했는데 공천받은 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개헌안에 반대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사라질 것입니다. 자유우파 100만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해외 800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자유공화당의 녹색 자원봉사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4.15 총선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뭉치면 4.15 총선을 뛰어넘어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김문수 공동대표님과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자유우파 국민은 뭉쳐야 합니다. 개헌 저지를 위해서 모든 자유우파 정당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자당에 22명의 배신 역적들이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 보수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세치도 안 되는 요설로 헌법을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말하는데 제정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유권자가 모이면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는 안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110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2의 촛불 세력을 동원해서 사회주의 체제의 문을 여는 개헌안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공화당으로 뭉쳐야 합니다. 자유공화당이 김문수 대표와 저와 당직자들이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100만 자원봉사단, 100만 녹색혁명군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책무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자유공화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2020년을 사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에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자유공화당의 전체 후보 중에서 서울은 벌써 과반이 넘었습니다. 하루 5, 6명씩 공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보수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많은 시민단체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유공화당의 분열이라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이 4년간 한 짓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모멸감과 불욕을 참으면서 연대, 연합, 통합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수 문제, 분열의 문제를 자유공화당으로 돌리지 말고 그 말을 하고 싶으면 미래통합당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통합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경기도 지역의 3분의 1이 도대체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까? 이번 총선은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아끼고 자유우파를 아끼는 지식인들과 선배님들 정말 자유우파로 하려면 미래통합당에 가서 따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역을 느끼면서까지 언제라도 문이 열려 있으니 대화하자고 4일 이후에 12일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누구도 저나 김문수 대표님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4년간 4번 겨울 동안 5분이 정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분신 자살한 분, 또 수십 명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다쳐서 아직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우파 수호 세력을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입니다. 어떻게 합치자는 것입니까? 100여 명의 후보는 사퇴하고 총선을 그만두고 합치자는 것입니까? 자유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가야 할 길은 정당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폭 양보해서 그들이 탄핵 행위, 탄핵 부역 행위, 개헌 행위, 내각제 음모 행위라든가 두더지같이 투쟁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광장에서 피 흘릴 때 골프 치러 다닌 정당이지만 우리가 참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받들려고 모욕적인 발언을 젊은 사람들이 최고위에서 해도 우리는 참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총선은 등록일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어설프게 국가의 언론하고 모여서 자유한국당 보고 통합하자고 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론들이 모여서 미래통합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언론들이 계시면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야 합니다. 자유우파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유공화당 보고 후보가 100명 가까운데 출마 포기하고 미래통합당에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좌파 정당의 이런 정치 행위를 보았습니까? 정의당 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 보았습니까? 야당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국가언론분들께 대선배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누가 분열하는지 대화를 거부하는지는 자유공화당은 조건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모 유튜브에서 조건 건다는 것은 거짓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대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2일간 대화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냥 조건 없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후보들이 조건 없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대체 100명 후보들이 사무실 넣고 뛰어들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가면 4.15 총선 참패입니다. 자유공화당 후보 3분의 2가 수도권으로 나갑니다. 미래통합당 개인 후보들 후보 빼달라는 비굴한 전화하지 말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사람 공개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비굴합니까?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유공화당과 연대 논의 안 하면 다 죽는다고 당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다 포기하고 들어오라고 당대표는 거만을 떨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 내니 자유공화당이 무섭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참을 때까지 참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때까지 인내합니다. 결과가 너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신성의로 함께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모를 견디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을 쉽게 간단하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면 자유공화당이 돌풍을 만들 것입니다. 깜짝 놀랄 돌풍이 일어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자유공화당 후보 빼달라는 치졸한 짓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황교안 대표에게 대화 테이블에 앉으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누구도 빼지 않고 교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자유공화당 대변이십니다.